I don't wanna be lonely when winter is freezing and trees start to blow. And I don't wanna be sitting alone in a room that's just filled with my soul. 저는 3명의 아이가 모두 영재원, 교육청 영재원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는 많아.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자원은 인재라는 사람이 곧 역량인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재 교육도 나라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저희 큰아이는 인천국제고등학교 인문영재원, 둘째 아이는 인천 북부교육청 수학과학통합영재원, 저희 막내 아이는 인천대학교 과학영재원을 수료했고, 영재원에서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영재원마다 이름은 달라요. 저희 큰아이는 최우수 논문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고 영재원 특성상 가지고 있는 색깔로서 가장 그러니까 영재 아동에게 주는 상이죠. 그러니까 영재인 중에서도 영재로 뽑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런 상들도 받았는데. 감사한 건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영재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어머님들이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시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웠던 이야기를 가끔씩 들려드리며 놀라는 이유는 단지 영재원에 들어갔고 아동 중에서도 영재 아동으로 뽑혔다는 사실보다는 이 모든 것을 사교육 없이 했다는 것? 물론 저희 아이가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그리고 제가 사교육을 반대하는 사람이 저는 절대 아니에요. 사교육 엄청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사교육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진짜 사교육 적극 찬성하는 사람인데 무턱대고 하는 것은 정말 반대하거든요. 여기는 명암이 다 있기 때문에 어두운 그림자도 많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사교육 없이 하고 애가 잘 클 수 있나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에 아이들을 키웠어요. 심지어 저희 아이들의 친구들은 너 나중에 어떻게 크는지 보자 한번. 네가 저기서 잘 크면 학원 안 다니고 계속 잘 크면 내 소리 장을 지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고백하자면 저희 아이들은 모두 정말 사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큰아이는 아예 안 했고, 그치만 재수를 하게 되면서 재수학원에 가게 되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교육을 처음 했었고, 둘째 같은 경우는 그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한 달이죠. 그리고 9월달, 10월달 이렇게 석 달이죠. 9월달, 10월달 계속 다닌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총 8번인 거죠. 그러니까 한 달은 올팡지게 다니고 9월달, 10월달은 이제 주일만 갔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과학고를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제가 과학고를 준비할 자신은 없고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감사하게도 여름방학 때 과학고 총정리반이 있었어요. 그거를 알게 되어서 한 달만 딱 보내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이제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양 다닌 거 주말만이라도 와서 다녀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때 경험했던 딱 3개월이 이 아이가 학원 생활했던 전부였고요. 막내 아이 같은 경우는 쭉 안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 내가 이 아이는 일반고를 다녔거든요. 큰아이와 둘째 아이는 특목고를 다녔는데 막내 아이는 공부에 뜻이 전혀 없던 아이였었기 때문에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일반고를 보냈는데, 일반고가 다 좋은데 뭐가 안 좋은 게 한 게 있냐면 학교에서 정시 준비를 전혀 안 해줘요. 특히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좋은 대학을 가려면 수능 최저를 맞추어야 하고, 그러면 수능 성적이 중요한데 저희 막내 같은 경우 어릴 때 책을 아주 많이 읽었던 아이도 아니었고 수능 성적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목표의 대학을 가려면 정시 준비를 했었어야 했어요. 근데 일반고는 그 정시 준비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혼자 찾아서 이런 저런 준비를 하면서 아이가 내 면접 준비를 하는데 면접 준비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서 잠깐이라도 배우고 보고 싶다는 거죠. 이 일이라도. 근데 아이가 그럼 알겠다. 엄마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 네가 학원을 알아오면 내가 돈은 줄게. 그래서 저희 아이가 알아본 학원에 돈을 이제 넣었더니 거기가 대치동에 아주 유명한 논술학원 면접 준비 학원이더라고요. 대치동 거기 가봤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따라갔습니다 막내를. 정말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대치동에 이제 면접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키웠냐 라는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치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었고 굉장히 유명한 강사분이셨는데
내가 이 바닥에서 굉장히 오랜 동안 많은 어머님은 아이들을 봤는데 이렇게 똘똘한 심지어 학원도 다녀본 경험도 없는 것 같고 들어보니 근데 이런 몇 마디 나눠 보면 애가 보이잖아요, 파악이. '와 어떻게 길러졌지?'라는 궁금증 첫 번째 한 가지. '내가 만난 최고 수준의 아이 중에 한 명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때 확신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이 아이를 면접 준비하라고 학원을 보내고 그게 대치동이라는 걸 알고 기뻤던 이유는 '과연 나처럼 전혀 학원 교육을 하지 않고도 이 사회에서 먹힐까? 내가 했던 교육이.' 여기에 대한 퀘션 마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인제 막내였었기 때문에 얘 지나고 나면 저는 실험해 볼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 가지고 '그래 한번 가 봐라.' 해 가지고 이제 보냈었는데 '아 먹히는 교육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되었었어요. 아무튼 이거 외에도 궁금하신 것이 개인적으로 있으시면은 인제 톡방에 저 물어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진짜 하나도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할 거예요. 음.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그쵸. 학습지부터 시작하죠. 학습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을 아예 안 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까마귀고 나니 그래도 거의 안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특히 적어도 영재원에 들어갈 때까지는 안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그쵸?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음. 제가 오늘부터 이제 전달할 특히 오늘 제목 영재 레시피 어떻게 3 명의 아이가 모두 그렇게 사교육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량을 펼치면서 성장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6 가지 답을 제가 카테고리를 뽑아 봤거든요. 그 하나하나를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6 달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더 깊고 자세하게 녹여낼 건데요. 암튼 뭐 중간에 또 제 책들이 뭐 왜 대만으로 수출됐고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쵸. 너무 기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랑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겸손한 모드로 와서 음 이렇게 3 명의 아이를 키웠던 이야기를 제가 조금씩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e swapping our cups, and after a while, we're swapping a glance. And I can't think nothing better than starting a year with a drop of romance.